사조용전 4권입니다. 곽정이 매일 밤 도사에게 배운 것은 기초적인 내공진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탄탄한 내공이 쌓이게 되자 그간 엉터리 같았던 사부님들에게 배운 무예를 이젠 완벽히 구사하게 되었으니 하여 무공이 20인력에서 50인력으로 상승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50인력의 힘으로 김룡소설 말중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또 붉은 땀을 흘린다 하여 한열보마로 불리는 이 소옥마를 곽정은 오로지 완력만으로 길들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소옥마도 신물이었기에 곽정에게 호락호락하게 잡혀줄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다가 이젠 물레방아의 처파가 곽정을 떨쳐내려 했고 와장창 물레방아가 전부 부서질 대로 세게 처박았지만 곽정은 갈기를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남육계는 곽정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곽정이 어찌 이리 짧은 시간에 무공이 상승했는지 의구심을 갖는데 그러고도 곽정과 소옥마의 힘 대결은 몇 시간이나 지속됐고 누가 먼저 지치는가의 싸움으로 판결될 찰나였습니다. 곽정은 마지막 힘까지 쥐어짜내며 말의 목을 감싸 안았고 결국 소옥마는 곽정의 지독한 끈기에 지치고 말았으니 그리하여 곽정은 세계관 최고의 명마를 길들이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곽정은 한열보마라는 최강의 기동력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남육계는 더더욱더 확신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곽정이 분명 다른 사부를 모시고 있다고 말이죠. 하여 매일 밤 곽정이 어디론가 외출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미행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곽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강남육계라는 추적자들을 덕지덕지 달고 절벽 아래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절벽 위를 뛰어 올랐는데 처음에는 이 깎아지는 절벽을 목숨 걸고 올라야 했지만 무공이 상승한 곽정에겐 그저 등산하는 것에 불과하였으니 이 당시 강남육계도 50인력에서 80인력으로 상승된 터라 무공으로 따지면 곽정보다 높았지만 절벽을 오르는 것은 경공술과 내공의 역량이 컸으니 곽정처럼 꼭대기까지 올라갈 엄두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이 절벽 위가 음산해 보였습니다. 예감은 적중했고 매초풍의 전매특허 9개의 해골이 나란히 쌓여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에 도사도 크게 우려하는 모양이었습니다. 해골에 뚫린 구멍의 크기를 보니 그간 매초풍의 무공이 크게 진보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빠르게 절벽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재빨리 곽정을 안아들고는 바위 뒤로 몸을 숨겼고 곽정의 입과 코를 막아 숨도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코까지 막는 건 좀 심했다 생각했는지 손을 좀 내려 코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긴 했습니다. 잠시 뒤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죽지도 않고 또 왔던 매초풍을 말이죠. 같은 시간 절벽 아래에 있었던 강남육계도 매초풍의 상징인 해골을 볼 수 있었고 이리 되자 엄청난 오해를 하고 말았습니다. 곽정을 가르친 또 다른 사부가 매초풍이라고요. 매초풍은 강남 7개와의 싸움에서 눈이 먼 이후부터 매우 긴 채찍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채찍을 마치 무슨 촉수처럼 완벽히 다뤘으며 저 멀리 있는 커다란 바위를 휘어감고는 그대로 들어올리더니 힘을 주어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이 정도 파괴력이면 이 도사 같은 자가 3명이 달려들어도 승산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매초풍의 무공은 200인력에서 250인력으로 상승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다시 어디론가 갈 모양이었습니다. 도사는 일단 매초풍을 쫓아가 보기로 하였고 다시 또 곽정을 잡아들고는 경공수를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강남육계는 지독한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매초풍한테 곽정이 무공을 배워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곽정이 의도를 갖고 배웠을 거라 생각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정말 호랑이 새끼를 키운 것이 맞긴 했습니다. 하여
곽정을 해치우자고 결심하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곽정을 죽이는 것에 동의한 찬성파는 가진학과 주총 그리고 정금발 이렇게 3명이었습니다. 특히나 가진학은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양반이었지만 욱하는 성격만큼은 김용세계관 1등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반대파는 남이인과 한보구, 한소영 남매였습니다. 결국 입심이 강한 가진학의 말대로 곽정을 죽이기로 결정되었고 욱하는 할배 가진학은 자신이 직접 해치운다 하였으니 다시 매초풍을 쫓는 곽정과 도사였습니다. 매초풍이 몽골 군마 게르한 사이로 빠르게 들어갔고 일이 되자 무작정 쫓다간 되려 들킬 수도 있으니 몸을 숨긴 채 주변을 살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 곽정 앞 게르한에서 한 산의 대가리가 굴러나왔고 누군지 확인해보니 태무친의 최측근 부하였습니다. 하여 게르한을 살며시 훔쳐보자 이럴 수가, 안다, 분명히 안다 였습니다. 안다, 즉 태무친의 의형제 자무카가 영모를 꾀하고 있었으니 그 쓰레기 상쿤과 작당 모의를 한 것이었고 이들의 뒷배에는 금나라 유광야, 완한 홍렬까지 있었으니 그러고 보니 완한 홍렬은 참 열심히도 사는 인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6번째 왕자라 황제가 될 수도 없었을 테고 권력을 마구잡이로 키웠다간 형님들한테 숙청만 당할 텐데도 태무친의 세력이 커지면 금나라가 위험해질 것 같아 미리 대비하고자 이 먼 곳까지 와서는 이런 계략을 부렸던 것이었죠. 이에 꼴랑 속아 넘어간 벌레 상쿤과 이제 안다가 아니라 모른다인 자묵하였고 말이죠. 전략은 이랬습니다. 태무친이 화쟁을 상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기 위해 소수 부대와 이동할 때 자신들의 모든 군사들을 모아 단번에 초전박살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운의 기회는 곽정에게 있었으니 이를 엿들었으니 그대로 달려가 태무친에게 일러주면 벼슬이고 재물이고 심지어 화쟁까지 무전 취식할 수 있었습니다. 허나 하필 이때 매초풍이 강남육계의 숙소를 묻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제길 그럼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태무친이냐 강남육계냐를 말이죠. 저 아직 선택 안 했는데요. 도사는 반드시 매초풍보다 먼저 강남육계를 만나야 한다며 곽정을 강제로 끌고 가고 말았으니 물론 곽정도 당연히 강남육계를 선택했을 거였습니다. 강남육계 계르 앞에 서서 도사가 말했습니다. 곽정아, 마옥이 강남육계를 뵙는다고 이르거라. 바로 이 도사가 바로 그 유명한 전진교 교주 마옥이었습니다. 하여 서둘러 곽정은 사부님을 부르며 게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강남육계가 게르 안으로 들어온 곽정에 양손을 거머쥐었고 다리를 걷어차 꿇어앉게 하고는 가진학이 자신의 새 지팡이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곽정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벼랑간의 일이라 곽정은 어쩔 도리 없이 죽게 될 판이었지만 만약 사부님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 물었어도 곽정은 순순히 응낙하고도 남을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한소영의 검이 가진학의 지팡이를 내리쳐 곽정은 잠시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고 한소영이 그래도 얘기라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기에 가진학은 최후의 발언으로 물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내공을 가르쳤느냐? 이때 가진학의 말투는 곽정을 적으로 보는 게 확실했습니다. 제게 내공을 가르쳐 주신 분이 지금 밖에 계십니다. 뭐? 감히 이곳까지 직접 데리고 오다니. 강남육계는 일전을 벌일 각오로 즉각 뛰쳐나갔습니다. 그새 많이 뚱뚱해졌구나. 여자 주제에 수염도 길렀더냐? 형님, 매주풍이 아닌데요. 오늘에서야 뵙는군요. 제가 곽정에게 내공을 가르친 전진교의 마옥입니다. 마옥이라면 전진교의 교주? 하여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알려주는 마옥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오해로 벌어진 일에 제일 먼저 곽정에게 사과하는 가진학이었습니다. 원래 욱하는 사람이 인정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곽정은 어서 빨리 태무친에게 모반 사실을 알리러 가야 했습니다. 헌데 강남 육계는 곽정이 혼자 다니면 위험할까봐 보내주질 않았습니다. 마침 화쟁이 이곳으로 찾아왔기에 단단히 일러줬습니다. 뻥 안 치고 진짜라며 몇 번씩이나 당부했더니 화정도 즉시 가서 위험을 알리겠다 하였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매초풍만 상대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즉시 강남 육계와 마옥이 매초풍을 상대할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이랬습니다. 절벽 위로 올라가서 매초풍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초풍이 절벽 위로 올라오면 작전을 철회해야 했습니다. 매초풍이 하필 무궁연마 상대로 화쟁을 데리고 왔으니 그럼에도 재치가 있던 주총이 원래 작전대로 다시 모두를 이끌었습니다. 실은 매초풍의 무공이 너무 강해진 상태라 전면전은 서로에게 너무나 위험했기에 전진교의 전진 7자 행세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매초풍이라도 혼자서 전진 7자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작전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전진 7자 중 한 명인 마옥이 진짜 여기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눈이 먼 매초풍은 속아 넘어가고 말았고 잡혀있던 화정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초풍의 상승된 무공에 강남 육계는 크게 시겁했습니다. 만약 이 작전을 쓰지 않았다면 강남 육계는 강남 1궤가 될 뻔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강남 육계와 매초풍은 사생결단을 해야 했지만요. 매초풍 사건이 잘 마무리돼서 이제 좀 쉴까 했는데 몽골 유목민 출신 화쟁이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글쎄 태무친이 위험을 알렸는데도 믿지 않고 출정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게 내가 뻥 안 치고 오라고까지 말했잖아. 너 혹시 여자로 말한 거 아니니? 나 원래 여자야. 이미 사단은 벌어진 바 곽정은 그저 멍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똑똑이 주총이 말했습니다. 곽정아, 어서 소옥마를 타고 가서 위험을 다시 알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곽정에겐 남송시대의 람보르기니가 있었습니다. 소옥마는 엄청난 속도로 초원을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무지막지하게 달렸는데도 조금의 지친 기색도 없었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우선 반란군을 따라잡을 수 있었고 규모만 해도 수만이었으니 실로 장관이라 느껴졌습니다. 이리 감탄만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속도를 끌어올려 반란군 한복판으로 날아들었고 그대로 수만의 병사들 사이를 헤집으며 쏜살같이 빠져나왔습니다. 반란군은 곽정에게 활을 쐈고 소옥마는 그 쏘아져 오는 화살보다 더 빨리 질주하였으니 결국 태무친의 부대와 조우할 수 있었습니다. 곽정은 태무친에게 자신이 직접 본 것들을 말했습니다. 상쿤과 자무카의 배신, 그리고 좀 전에 반란군의 규모까지 말이죠. 그럼에도 태무친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안다 자무카에 대한 신뢰가 매우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허나 미리 대비해서 나쁠 게 없으니 우선 저 앞쪽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 방어진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잠시 뒤 태무친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정말 곽정의 말대로 반란군이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만의 병사들이 달려오고 있었고 자신들은 고작 수천의 병사밖에 없었으니 하여 이렇게 언덕 주위를 모두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태무친이 전쟁의 신이라고 해도 이 지경에는 어쩔 도리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반란군을 이끄는 콩벌레 상쿤이 태무친에게 말했습니다. 대대로 몽골인들은 모든 재물을 공유하며 살았거늘 태무친 너는 그 전통을 깨뜨리고 전쟁에 공이 있는 자들에게만 사유재산으로 재물을 분배해 주었다 라고요. 태무친이 몽골 최초의 자본주의를 만들었었나 보네요. 이에 태무친이 말하길 이 모질이들아, 몽골인들이 하나로 뭉치면 그 누구보다 강할지언데 어찌 금나라의 모락에 놀아난 것이냐 라고요. 원래 사상이 다르면 전쟁밖에 없는 터 상쿠는 투항하지 않으면 당장 쳐들어가 끝장을 내겠다 했고 그 기세를 보니 태무친에게는 정말 별다른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곽정의 눈에 먹잇감이 들어왔습니다. 얍삽한 놈이자 상쿤의 아들이 말이죠. 심지어 화쟁의 약혼자였으니 곱게 보일 리가 없었고요.
하여 무작정 소홍마를 타고 언덕 아래로 내질렀고, 소홍마는 신마라 알아서 병사들을 해주고는 상쿤의 아들 앞까지 순식간에 다다랐습니다. 그럼 곽종은 먹어치우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50인력의 힘으로 그 녀석의 손목을 움켜쥐고는 다시 언덕 위로 질주했습니다. 귀찮게 덤벼드는 놈들은 주먹맛 좀 보여줬고 말이죠. 이리 보니 곽정 꽤 멋있습니다. 결국 상쿤의 아들을 잡아온 곽정, 즉시 녀석을 태무친에게 바쳤으니 이제 전세를 조금은 비등하게 만들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녀석에게 칼을 들밀며 물러나지 않으면 베겠다 하였으니 7대 독자를 이룰 수 없었던 상쿤은 끝내 뒤로 병력을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도록 그저 대치 상황만 유지됐고, 태무친의 안다 자무카가 언덕 위로 올라와 인사를 올렸습니다. 태무친은 너무나도 씁쓸했고 괴로웠습니다. 가족보다 더 아끼는 자신의 안다와 이 지경이 되었으니 말이죠. 우리가 금나라의 모략질에 당한 건 사실이나 이미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니 이대로라면 형님께서 목숨을 보존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또 지금 당장 상쿤의 아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투항해도 소용없다고까지 했습니다. 태무친은 대노하여 외쳤습니다. 나는 절대 투항 따위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안다를 맺을 때 교환했던 물건을 툭 던졌습니다. 이는 더 이상 우리는 의형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자무카 역시 태무친만큼 훌륭한 명장이었습니다. 다만 태무친처럼 큰 그림을 볼 수 없었던 것일 뿐. 자무카는 태무친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는 그대로 언덕 아래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태무친은 눈물을 머금고 자무카가 남기고 간 소지품을 땅에 묻고는 곁으로 다가온 곽정과 함께 언덕 끝으로 다가가 대치하고 있는 적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곽정아, 저 수많은 병사들을 보니 두려우냐? 아니요, 저는 그저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넌 이미 훌륭한 용사가 되었구나. 이제 앞으로 너를 내 친자식처럼 생각하마. 또한 내일 우린 반드시 승리한다. 알겠느냐? 날이 밝자 적들이 나팔을 불어대며 진군하기 시작했고, 태무친과 곽정은 즉각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과연 곽정은 태무친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조용전 4권이 끝났습니다.